유한빈 강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약간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는 뭐예요? 목적이 먼저 중요하잖아.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속 터놓고 신앙에 대한 신앙의 고민 뭐 이런 거 질문해봐도 되는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친구들 또 청소년 애들 또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면 속 터놓고 그냥 편안하게. 첫 번째 주제, 오케이.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흥국생명이죠. 그 쌍둥이 자매. 그렇죠. 이다영. 네, 이다영이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쁘죠? 매력적이라. 저는 그분은 다 이쁘다는 거. 이재영, 이다영. 근데 그 당시에는 되게 귀여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학폭 터지고 나서 그 영상을 보니까 다 안 좋게 보고 댓글도 장난 아니고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거라고. 좀 슬픈 이야기죠. 왜냐면 이미지가 좋았을 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했죠. 미녀 배구 선수, 슈퍼스타였잖아요. 이용도 하고 배구계에서도. 그렇죠. 뭐 마케팅도 그렇죠. 하고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이용이라기보다는 문제는 이거죠. 이뤄줬죠. 갑자기 이제 공공의 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그 사람이 했었던 거를 그때는 되게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봤는데 학교 폭력과 관련되니까 이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생기게 되죠.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가해자는 별로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피해자는 좀 어렵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까지 반에서 왕따가 없었다라고 말하면 은영중에 왕따는 있었다. 반마다 있었다. 빵 셔틀은 언제나 있었죠. 저 솔직하게 중학교 1학년 때 빵 셔틀이었어요. 본인이? 그럼 본인 그때- 왕따였어? 아니요. 근데 이게 아까 빵 셔틀이 왕따다 공식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빵 셔틀이라고 하면 사실 학폭이라고 저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 당시에 나 내가 학폭이다. 느꼈던 감정은 진짜 학폭이죠. 저한테는. 되게 상처지. 빵 셔틀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되게 가기 싫었거든. 이게 막 체육 시간 끝나고 나서 물 떠와라. 그건 좀 그리고 나쁘네. 빵 사와라. 근데 돈은 줬어. 참 그 친구 착했던 거 같아. 그러는 게 나쁘진 않네. 나쁘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근데 네. 제가 그 당시에 키가 조그맸고 저 중학교를 이제 이사를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친구가 한 명도 없어가지고 인땡중? 인땡중, 네, 인땡중, 네, 인땡중. 다 알아요. 네. 동네 친구라서. 인땡중. 이제 제가 키가 조그마니까 이제 빵 사라. 나를 되게 우습게 본 거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빵 사왔는데 몇 번 사왔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들었어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죽빵 한 3대를 때리더라고요. 진짜? 근데 제가 소리를 질렀죠. 너 왜 때려? 너만 왜 때려? 막 울면서 막 그랬더니 걔가 그 다음부터 저를 이제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역할이 다른 애한테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빵 셔틀을 1학기 때 벗어났는데 이제 애들도 이제 얘는 물면 얘는 이제 궁지에 몰리면 무는구나. 그렇죠. 이제 이러니까 그런데 물지 않는 애들은 끝까지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 걔는 나중에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어떤 사람들은 꾹 참고 있다가 결국은 열받아 진짜. 그럴 수 있죠. 가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학창 시절에 좀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어른의 시선으로 볼 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빵은 네가 사서 먹어. 사실 이건 강도가 어떻게 보면 애교고. 강도가? 근데 그치. 이제 빵 셔틀.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왜냐면 누군가에게 이게 되게 큰 사건인데 너무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빵을 사고 있는 입장의 친구의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어렵지. 근데 우리 시선으로 보면 지금은 모르는 거일 그렇죠.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한 일들이 있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있을까?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다. 이러면 또 감정선이 또 달라진다는 거죠. 뭐냐면 이제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자녀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저는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잘 해결되면 좋은데 부모가 돼 보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야.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게 잘 해결되지 못하니까 아까 전처럼 뭔가 돈이 있거나 또 그 상대방의 부모의 재력이나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이 결과들이 미묘하게 바뀌니까 시선들이 바뀌니까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되게 마음이 어려운데 부모가 자기가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전에 다른 조직 폭력이 나는 다른 형들 더 센 형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사실은 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이니까 충분히 전 이해돼요. 그럼 이건 저는 진짜 솔직히 이해돼요. 진짜 저는 이게 내 자녀라면은 솔직히 이게 속이 죽여도 아니 죽여도 이게 속이 안 풀리지.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죠. 물론 솔직하게 이제 말하면 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에는 좀 통하지 않는 이야기. 그러면 저 목사님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사실 항상 이거를 그런 점이 풀어가는 데 없으니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당한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문제는 이거 또 고민해 보는 거는 그러면 아까 이런 일들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그치, 정말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주고 싶은 친구는 학교 폭력과 이제 거리를 두라. 거리를 되게 둬야 돼. 되게 지금 되게 학부모 그러니까 무조건 되게 자기 자녀 학교에서 괴롭히면 안 돼. 이거 부모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또 너의 커리어에 문제가 생긴다. 나쁜 짓은 혼자만 하세요. 남에게 어려움을 주지 맙시다. 난 이런 주의야. 근데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왜 찍어요 영상? 나도 모르겠어. 난 학부모 입장으로 저는 학부모 입장으로 폭력 학부모 입장으로 나왔어요. 학부모 대변인으로 네, 학부모 나왔고. 대변인. 권의솔 권의솔 아버지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저는. 오케이. 근데 저는 앞으로 제 자녀들이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걸 위해서 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사랑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 봤을 때 제가 과연 그 왕따 당하는 친구를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사실 그거 어렵죠. 사실 어렵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그 무리를 해집고 맞아요. 그 다수가 다 왕따를 시키는데 그 다수를 해집고 너희 그러면 어떡해? 너희 그러면 나빠! 이러면 연기 잘하시네요. 그러면 허접한 연기. 크죠, 그렇죠. 재수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가 또 왕따가 될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왕따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왕따 시키고 싶어. 지금 내가 가해자가 되고 싶어. 지금 솔직한 심정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평탄한 내 학교 생활에 어떤 그렇죠.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대표로 나왔지만 그것을 학교에 실천하기란 진짜 어렵다. 학교 그 생활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영상 보는 학생들도 진짜 그렇지 않을까. 답은 다 알아요. 그렇죠. 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답은 알죠. 그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관점이라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는 학생은 당연히 선생님이든 그렇지. 아니면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아까 전처럼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의 무리에 있다면 그걸 못하게 우리 다른 거 하자 해서 이거를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럼. 피해자는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른들에게 이제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에게 선생님이든 아니면은 뭐 경찰이든 이런 부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고민해 봐야 되는 거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이제 보면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그걸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런 어른들이 없다는 거, 그렇죠. 어른들이 없다는 거. 그렇죠. 신뢰할 만한.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슬픈 건 사실은 부모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런 일들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진짜 그 부모가 모르도록 그 친구 혼자 끙끙 앓았던 건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우리 사회 안에 전반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고 그런 어른들이 없다면 참 슬픈 일이다라는 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네네. 자영, 이다영 그 자매 그 일도 사실은 그 폭력하는 걸 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방관자로서. 그렇죠. 근데 사실 그들부터 어떻게 보면 바른 말을 냈어야 되고. 그게 그러면 맞죠. 근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무서우니까.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무서운 거. 것보다는 그 친구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무서웠지. 실세거나 아니면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무서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좀 다 그런 바른 말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좋겠죠. 네, 아무튼 우리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